자, 여러분, 공신의리학원의 2차 행정법 모의고사 해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일단 시험 보느라고 고생을 하셨고요. 자, 제가 이제 출제평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복습 테스트와 수업 복습만 잘해도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로 구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요. 그래서 복습한다는 차원으로 여러분이 쭉 보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봤으면 좋겠어요. 자, 1번 문제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결 문제입니다. 선결 문제라. 선결 문제라 함은 이제 미리 취소 소송에서의 어떤 결과물이 있어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 이런 문제죠. 그쵸? 자, 1번 보겠습니다. 자, 옳은 거 찾는 거네요. 그쵸? 자, 위법한 행정대집행이 완료되면 그 처분의 무효 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소이익은 없다 하더라도 미리 그 행정처분의 취소 판결이 있어야만 그 처분의 위법함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포인트는 행정대집행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 꽂혀야 돼요? 여기 꽂혀야 되죠. 여러분, 손해배상 청구는 자, 처분의 유법성, 처분의 유법을 따지는, 그러니까 처분의 유법성만 판단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유법성 판단만 하면 되기 때문에 뭐는 필요 없다? 효력 여부는 따질 필요가 없다. 효력 여부를 따질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자, 손해배상 청구는 자, 처분의 취소 판결을 선결 문제로 하지 않는다. 기억하시죠? 자, 그래서 포인트는 손해배상에 꽂혀야 되는 것입니다. 자,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불가변력이 인정되는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어야만, 이게 틀린 거예요. 1번에서는 없어도 됩니다. 2번 볼게요. 불가변력이 인정되는 행정행위에 대해서 상대방은 행정쟁송 절차에 의해서 그 효력을 다툴 수 없다라고 했는데, 자, 여러분, 자, A씨로 하여금 A씨로 하여금 쟁송 취소를 못하게 하는 것은 불가변력이 아니라 뭐예요, 여러분? 불가쟁력이죠. 이거로만 바꿔주면 맞는 선지가 진술이 되는 건데, 불가변력은 자, A씨가 아니라 행정청이 직권 취소를 못하는 힘이 불가변력이죠. 구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 불가변력하고 불가쟁력하고는 상호관계는 없어요. 별도입니다. 별개의 문제입니다. 자, 불가변력이 있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불가변력이 발생돼도 쟁송 취소는 가능한 거고요. 그쵸? 불가쟁력이 발생해도 직권 취소는 가능한 거고요. 그쵸? 3번 보겠습니다. 연령 미달의 결격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그래서 이게 충청도에서 일어난 일이거든요. 그래서 충청도 사람이 성격이 느리다. 이런 말은 하면 안 되는 거다. 이게 얼마나 성질이 급했으면 자기 형 이름으로 운전면허를 얼마나 빨리 따고 싶었으면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해서 교부를 받은 거예요. 교부를 받은 겁니다. 자, 근데 자, 교부받은 운전면허는 위법하기 때문에 면허가 취소되지 않더라도 피고인의 운전행위는 무면허 운전에 해당한다라고 했는데, 자, 이건 아니죠. 무면허 운전은 아닙니다. 어찌됐든 취소가 되면 무면허 운전이겠죠. 면허가 취소된 거니까. 근데 물론 잘못되긴 했지만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에 합격한 것이 원시적인 하자이기 때문에 취소 사유가 맞긴 맞지만 아직 취소 판결이 나지 않았으면 무면허 운전이라고 보진 않는 겁니다. 어쨌든 이 친구는 면허를 발급받아가지고 운전을 한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자, 3번 무면허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야 되고요. 4번 가겠습니다. 조세 가온합으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행정행위가 당연무효가 아닌 경우 민사법원은 그 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맞습니다. 여러분, 민사법원에서 일단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다루는데, 이 부당이득이라는 것이 되려면 조세 가온합이 효력이 상실돼야 돼요. 그때 비로소 부당이득이라는 게 발생이 되고, 이것이 부당이득이니까 저한테 돌려주세요라고 하는 민사소송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자, 그렇지 민사법원에서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아시겠죠? 됐습니다. 정답은 4번으로 가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행정행위 하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행정행위 하자를 이유로 후행행위를 다투는 경우뿐 아니라 후행행위의 하자. 자, 여러분 하자의 승계는 선행에서 후행이 있어. 먼저 한 행위가 있고 나중에 하는 행위가 있어요. 요거는 되지만 자, 요런 경우는 우리가 승계라고 얘기하지 않고 이런 경우는 발생하지 않는 겁니다. 선행행위의 하자가 후행행위에 영향을 미치느냐 못 미치느냐가 하자의 승계의 쟁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번 선지처럼 이것은 하자의 승계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순서가 바뀌면 2번 가겠습니다. 대집행에 있어서 선행 처분에 계고 처분의 하자가 있는 경우 자,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계고 처분이라고 하는 것은 제일 먼저 뭐가 있을까요? 철거 명령이 있겠지. 철거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니까 계고하고 통지하고 실행하고 비용 청구를 하는 거죠. 자, 여기서 일로 올 때는 하자 승계 인정된다 안 된다? 인정되지 않지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다 인정되는 겁니다. 하자가 승계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2번에서 계고 처분의 하자가 자, 통보 처분. 자, 당연히 하자가 승계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계고 처분의 하자가 있는 위법한 처분이라면 자, 후행 처분인 대집행 영장 발부 통보 처분도 위법한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맞는 말이네요. 정답은 2번으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 보겠습니다. 부동산을 양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세무당국이 부동산을 양도한 것을 오인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착오에 의한 행정처분으로서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에 해당한다. 라고. 뭐가 틀렸어요? 취소 사유가 아니죠. 여러분, 내가 부동산 양도 사실이 없는데 양도세를 부과했어. 이거는 중대 명백한 거잖아요. 이건 애초에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뭐에 해당한다? 무효사. 당연 무효다 이런 것들은. 당연 무효라 할 수 있다. 됐죠? 그 다음에 4번이 또 왜 틀렸는가 볼게요. 자, 환경영향 평가에 실시하라고 했는데 환경영향 평가 자체를 안 했어? 그리고 승인했어? 그거는 여러분 중대 명백한 사유입니다. 무효로 가주셔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으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3번 보겠습니다. 자, 위헌 법령에 근거한 행정처분의 효력에 대한 대법원 판례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보겠습니다.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을 경과해서 확정력이 발생한 행정처분에는 위헌 결정의 소급표가 미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맞습니다. 왜? 여기서 얘기하는 확정력을 네 글자로 얘기하면 불가쟁력이 되는 거예요. 불가쟁력. 제소기간을 경과해서 확정력이 발생했다. 나는 그건 당연히 불가쟁력이지. 아시겠죠? 자, 그리고 위헌 결정의 소급표가 불가쟁력이 발생했을 때 행정처분에는 위헌 결정의 소급표가 미치지 않는다. 맞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경우를 비교하면서 일단 안 내고 버티는 게 유리할 때가 있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2번 넘어갈게요. 1번은 맞는 말이고 2번 보겠습니다. 과세처분의 근거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이 내려지고 체납 처분이 있었어요? 그러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 할 수 없다. 2번이 틀렸네요. 자, 이거 순서 문제죠, 이것도. 여러분. 자, 위헌 결정이 나고 그 다음에 처분을 했어? 이건 무효야. 위헌이라고 했는데 왜 그것을 근거해서 처분을 해? 그렇죠? 헌법에 안 맞다고 분명히 결과가 나왔으면 그걸 따라야지. 근데 처분이 있고 그 다음에 위헌 판정이 났어요? 이거는 위헌일지 모르고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취소죠. 이건 무효고 이건 취소다. 아시겠죠? 이거 순서 문제죠.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명백하다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것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는 건 무효는 아니다라는 얘기인데 무효죠. 그쵸? 그래서 2번이 틀렸네요. 이해되시죠? 3번 보겠습니다. 자,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의 효력은 위헌 제청을 한 당의 사건은 물론 위헌 제청은 아니하였지만 당의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의 계속적인 사건에도 미친다. 당연하죠. 여러분, 길게, 이건 별로 중요한 건 아닌데 알아두면 판례 읽을 때 좋아요. 이거 뭐예요? 위헌 제청 신청은 아니하였지만 당의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의 계속 중인 사건. 이런 사건을 우리 네 글자로 뭐라고 했죠?
병행 사건이라고 하는 거야. 병행 사건. 자, 당해 사건, 동종 사건. 동종 사건은 위헌 제청 신청을 같이 했는데 그 사건이 아닌 경우, 그렇죠? 그 다음에 병행 사건. 그 다음에 일반 사건. 일반 사건은 아직 재판이 시작되진 않았지만 해당 법률에 위반된 사건. 어쨌든 뭐 이걸 여러분들 구분하면 좋아요. 근데 여러분 머릿속에는 구분 못하더라도 당해 사건, 동종 사건, 병행 사건, 일반 사건 모두 다 위헌결정에 효력이 미친다라는 건 알아두셔야 되고. 4번 갑니다. 시행령 규정에 위헌 여부가 해석상 다툼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명백하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이러한 시행령에 근거한 행정처분의 하자는 취소 사유에 해당할 뿐 무효 사유는 되지 않는다. 맞죠? 자, 다툼의 여지가 있었다는 거죠. 논쟁이 있었다라는 거고 해석상의 이론이 존재했었다라는 거기 때문에 무효라고까지 보진 않는다. 자, 4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 중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담적 행정행위의 취소는 원칙적으로 자유롭지 않다라고 했는데, 자, 여러분 4번에 옳은 거 찾는 거네요. 그쵸? 옳은 거 찾는 거예요. 자, 원칙적으로 자유롭지 않다라고 했는데, 자, 원칙적으로는 자유롭죠. 여러분 보세요. 이거 뭐예요? 수익적 행정행위잖아. 그치? 빵을 줄지 말지는 자유롭게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수익적 행정행위는 원칙적으로 자유롭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1번은 틀렸습니다. 2번 보겠습니다. 2번. 자, 수익적 행정행위에 대한 철회권 유보의 부과는 그 유보된 사유가 발생하여 철회권,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허가를 내줄 텐데 만약에 있잖아. 만약에 네가 뭐라고 할까요? 뭐 예를 들면 청소년을 받으면 안 되는데 청소년을 받았어. 너한테 내가 영업허가를 해줄게. 근데 네가 만약에 청소년을 받으면 내 영업허가 철회할 거다. 라고 하는 것을 허가의 부관으로 붙여놨어. 그때를 얘기하는 거야. 자, 그때 상대방이 신뢰보의 원칙을 원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실익이 있다. 저는요, 저한테 영업허가를 해줄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그 정도의 일 가지고 영업허가를 취소하겠다고 하니까 제가 좀 황당하네요. 제가 영업허가를 해줬던 영업허가를 신뢰했었던 저의 신뢰를 보호해 주세요라는 주장을 할 수가 없죠. 왜? 미리 전제를 깔아놨잖아. 할 때 부관을 미리 붙였잖아. 내가 이런 얘기 할까봐 미리 너 이러이러한 경우면 무조건 처리할 거다 라고 얘기를 해놨으니까 이거는 신뢰보호의 원칙을 원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실익은 알죠. 그런 이익이 있다는 거예요. 왜 철회권 유보를 하는지에 대한 이익이 있다는 거예요. 맞는 말이죠. 자, 3번 가겠습니다. 철회권 유보된 경우라도 수익적 행정행위 철회에 있어서는 반드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반드시 법적 근거가 필요한 건 아니에요. 반드시 법적 근거가 필요한 건 아닌데, 그렇다고 함부로 막 하는 거, 철회권 유보되었다고 무조건 처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시겠죠? 자, 어쨌든 반드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말은 틀렸습니다. 별도의 법적 근거를 요하진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볼게요. 판례는 불가정력이 생긴 행정처분이라도 공권의 확대의 경향에 따라서 이에 대한 취소 또는 변결과의 신청권을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있다라고 했네요. 여러분, 신청권을 이제 인정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불가정력이 발생하면 신청권이 없는 거예요. 불가정력이 발생하면 신청권은 사라지는 거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5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행정청의 확약 보겠습니다. 확약은 처분성이 없죠.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행정청의 확약은 위법하더라도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가 아니라 자, 이건 뭡니까? 세 글자로? 그렇지, 공정력이지. 자, 여러분, 공정력에 대한 설명이고요. 공정력은 처분이 갖는 성격이죠. 처분이 갖는 성격이에요. 그런데
확약은 제가 앞서서 얘기했지만 처분입니까? 처분 아닙니까? 처분 아니죠. 그러니까 틀렸습니다. 공정력 발생하지 않습니다. 확약에는. 확약이 처분이 아니다 라는 말은 확약에는 공정력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2번 가겠습니다. 5번에 2번. 자, 재량행위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확약을 하려면 확약에 대한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된다. 자, 여러분, 확약은 다소 확실한 약속이라는 뜻이에요. 뭐 약속하는데 법적 근거까지 필요하겠습니까? 약속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안 지켜도 되는 성격이 좀 있는 거니까. 자, 법적 근거 있어야 된다. 이것도 틀렸어요. 자, 그 다음에 3번. 행정청이 상대방에게 확약을 한 후에 사실적, 법률적 상태가 변경되었다면 확약은 별다른 의사표시 없더라도 실효된다. 자, 맞죠? 자, 소개팅에서 만난 여자랑 상대랑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영화를 보기로 했는데 아직 사귀기로는 안 했는데 영화를 보기로 했는데 그 상대가 이민을 갔어. 그러면 그걸 뭐 신뢰를 보호하려고 할 거야? 어떻게 할 거야? 사정이 변경된 거지. 자, 그런 경우에는 별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더라도 그 여자가 국제전화를 걸어가지고 우리 이제 영화 못 봐요 라는 말을 하지 않더라도 그건 끝난 거예요. 아시겠죠? 세상에는 그런 일이 많습니다. 어쩔 수 없는 일이. 4번 가겠습니다. 행정청의 확약에 대해서 법률상 이익이 있는 제3자는 확약에 대해 자, 취소 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자, 여러분, 자, 기본적으로 뭐 제3자든 뭐든 간에 여러분, 취소 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취소 소송으로 다투려면 뭐가 돼야 돼요? 처분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확약은 처분성이 없다고. 그러면 취소 소송으로 다툴 수 없죠. 그렇죠? 그래서 4번도 틀렸습니다. 자, 6번 넘어가 볼게요. 공법상 계약. 오늘 우리가 이제 수업 시간에 했었던 당사자 소송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거죠. 자, 공법상 계약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자, 행정청이 자신과 상대방의 법률 관계. 일방적인 의사표시를 종료시켰다 하더라도 곧바로 그 의사표시가 행정청으로서 공권력을 행사하는 행정처분으로 단정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관계법령이 상대방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된다. 그 얘기는 자, 공법적 법률관계에서 발생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공법적인 법률관계가 뭐 종료됐다 하더라도 그것이 예를 들어서 공법상 계약에 의한 관계면 처분이라고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당사자 소송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자, 해당 법률 관계가 대등한지 아니면 수직적이고 행정청이 우월적인지 이런 거는 개별적으로 따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즉 항고 소송으로 할지 당사자 소송으로 할지 따져봐야 된다라는 얘기니까 이건 뭐 문제될 거 없는 던지죠. 그 다음에 2번 가겠습니다. 2번. 자, 채용계약상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지방계약직 공무원 나왔다. 지방계약직 공무원에 대하여 자, 징계할 때는 여러분 징계 절차에 의하지 않고 이건 뭐 지방계약직이든 뭐 계약직이든 아니든 간에 여러분 징계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보수를 삭감할 수는 없어요. 그쵸? 징계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보수를 삭감할 수는 없다. 맞는 말이죠. 그 다음에 3번 중소기업 정부화 지원 사업에 대한 지원군 출연 협약의 해지민 환수 통보는 공법상 계약에 따른 의사표시가 아니라 행정청이 우월한 지에 행하는 공권력의 행사로서 행정처분이다. 아니죠. 이거 공법상 계약이라고 정리해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3번이 틀렸네요. 4번 계약직 공무원 채용계약 해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등한 지위에서 행하는 의사표시로서 처분이 아니므로 자, 맞는 말이죠. 이유 제시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과 4번하고 2번하고 구분돼야 돼요. 여러분. 아시겠죠? 이거는 지금 채용계약 해지를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2번은 뭐 얘기하는 거야? 보수를 그냥 마음대로 삭감하는 거하고는 다른 차원의 문제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자, 그래서 6번의 정답은 3번으로 가주셔야 됩니다. 자, 7번 갑니다. 7번. 자, 행정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1번 보겠습니다. 자, 도시 기본. 자, 여러분들은 뭐 보여야 돼요? 기본 보여야 되지. 직접적인 구속력이 없다는 건 처분성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행정계획은 일반적인 행정행위에 비하여
자, 그래서 계획 재량이라고 우리가 풀이하죠. 폭넓은 재량권이 부여된다. 맞습니다. 계획이야 뭐. 계획이야 못 세우겠습니까, 여러분? 그쵸? 하루 23시간 공부하고 1시간 자겠다라고 계획 왜 못 세워? 세우긴 세우지. 못 지켜서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되는 거죠. 3번 후행 도시계획에 대한 선행도시계획과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후행도시계획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 도시계획은 후행도시계획과 같은 내용으로 적법하게 변경되었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실 여기서는 뭐가 좀 빠졌어요? 이 후행도시계획을 한 사람이 뭐가 있어요? 권한 있는 자가 해야 되는 거죠. 권한 있는 자가. 권한 있는 자가 선행하고 후행을 했어. 계획 세우고 계획. 내 계획이야. 내 계획인데 내가 세우고 내가 또 하나 세웠어. 그럼 앞에 거는 뭐 뒤에 걸로 변경되었다라고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권한 없는 사람이 후행 계획을 세웠어요. 그러면 후행 계획이 당연 무효입니다. 권한 여부가 중요해요. 여러분들 아마 이제 기본서나 이런 거 확인해 보면 권한 있는 자가 이제 강조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4번 보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 이건 뭐 대놓고 처분성 있다고 강조하고 있죠. 관리와 결정 다 있네. 그치? 자, 대외적 구속력을 더 이상 잊지 말아야죠. 갖는 거죠. 틀렸네요. 정답은 4번. 자, 8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행정법을 공부하다 보면 적절한 시기에 그만 읽는 것도 기술이에요. 그것도 이제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문제풀이 많이 하다 보면 적절한 시기에 딱 그만 읽어야 돼. 왜냐하면 그 뒤로는 다 여러분들이 현혹하는 말들일 거거든. 그러니까 적절한 시기에 이거 말도 안 돼 하고 딱 끊고 다음으로 넘어가는 것도 좀 필요합니다. 물론 너무 쉽게 넘어가면 안 되지만 8번 보겠습니다. 1번 볼게요. 이제 대집행에 대한 문제인데요. 대집행 대상은 원칙적으로 대치적 자기 의무에 한한다. 자, 맞는 말이죠. 그리고 부자기 의무 위반의 경우 대체적 자기 의무를 전환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면 그냥 바로 자동으로 전환되는 건 아닙니다. 됐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장례식 판례죠. 장례식 판례. 장례식장. 병원 1층에다가 장례식장을 했어. 그래서 자, 영업정지 처분을 했어요. 영업정지 처분은 뭐예요? 영업을 행정청이 영업을 그만둘 수 있어요? 행정청이 영업하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정지라는 것은 영업을 하지 말라는 거죠. 이거는 비대체적 부작위 의무죠. 그러면 이거를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철거라는 건 뭡니까? 행정청이 대신해 줄 수 있죠. 자기예요, 부작위예요? 자기죠. 뭔가를 하는 거니까. 자, 그러면 이건 하지 말라는 거고, 그러면 이걸로 자동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야. 전환규범이 없으면. 이해돼요? 자, 2번 보겠습니다. 행정청이 계고를 함에 있어 의무자가 스스로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대집행의 내용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됩니다. 대집행의 내용과 범위는 반드시 자, 대집행의 계고서에 의해서만 특정되어야 한다. 이거 틀렸네. 반드시 이런 거 주의해야 되는지 반드시 특정해야 되는 건 아니고 그렇죠? 계고장 전후로 있는 문서에서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틀렸네요. 3번 보겠습니다. 대집행을 함에 있어 계고 요건의 주장과 입증 책임은 처분행정청에 있는 것이지 의무 불이행자에게 있는 것은 아니다. 맞고요. 그 다음에 항상 여러분 입증 책임을 시험에서 물어보면 여러분 약간 헷갈리면 누가 유리해지지를 생각해 보세요. 유리해지는 사람이 입증 책임 져야 되는 거야. 아까 우리 소송에서도 행정처분의 위법성은 누가 주장해야 돼요? 원고가 주장해야 되고 적법성은 행정청이 주장해야 되고 그렇지? 왜? 그래야 그 사람들이 유리해지니까. 유리해져야 입증을 하지. 주장을 하고. 유리해지지 않는 걸 왜 입증하고 주장하겠습니까? 4번 보겠습니다. 대집행 비용은 원칙상 의무자가 부담하며 당연하죠. 행정청은 그 비용액과 납기일을 정하여 의무자에게 문서로 납부를 명해야 된다. 됐습니다. 자, 개통실비에 비에 해당하는 얘기였고요. 넘어갑니다. 9번 보겠습니다. 또 대집행 문제인데요. 1번 보겠습니다. 자, 도시공원시설 여러분 퇴고, 명도, 인도 안 돼요.
자, 퇴거 명도 의무는 자, 대집행의 대상이 아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후행 처분인 대집행 비용 납부 명령 취소 청구 소송에서 선행 처분인 개고 명령, 개고 처분에 위법하다는 이유로 대집행 명령 취소를 구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아까 이거 똑같은 문제네요, 그렇죠?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개통 실비 네. 자, 지금 이거의 하자는 이거에게 비용 청구에게 승계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이거는 다 승계된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취소를 구할 수 있다라고 해야 되지. 정답 2번. 3번 보겠습니다. 대집행에 요한 비용을 징수했을 때는 그 징수금은 사무비 소속에 따라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에 수입을 한다. 오케이. 대집행에 대해서는 행정심판 재결 수다 당연하죠. 자, 10번 넘어갑니다. 자,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으로서 이행강제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보겠습니다. 이행강제금은 침입적 강제수단으로 법적 근거를 요한다. 당연히 법적 근거 요하고요. 그 다음에 형사처벌과 이행강제금은 병과될 수 있고요. 대체적 자기의무 위반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은 부과할 수 있죠. 그래서 대체적 자기의무일 때는 선택적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그리고 제가 이런 얘기까지 드렸어요. 대집행은 해당 시설물 자체를 그냥 없애버리는 거기 때문에 좀 더 직접적이라서 이행강제금을 먼저 부과하고 그래도 안 되면 대집행하는 경우도 있다. 대집행의 사전 단계로서 이행강제금을 활용하기도 한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자, 이행강제금은 반복할 수 있죠. 말 들을 때까지 계속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 갑니다. 자, 강제징수네요. 강제징수. 자, 죄송합니다. 네. 강제징수입니다. 강제징수. 자, 판례 입장은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여러분, 옳지 않은 것은이 쉬워요? 옳은 것은이 쉬워요? 옳은 것은이 쉬워야 정상이야. 내가 문제를 푸는데, 죄송합니다. 옳지 않은 것이 쉬운 게 정상이죠. 옳은 것은 좀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옳지 않은 세계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어렵고, 옳지 않은 것을 찾는 것은 한 개만 찾으면 되는 거니까, 이게 좀 상대적으로 쉽다라고 느껴야 되는 거예요. 1번 보겠습니다. 자, 세무공무원이 국세의 징수를 위해서 납세자 재산을 압류하는 경우 그 재산의 가액을 징수할 국세액을 초과했다면 그 당의 압류 초과는 무효이다.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왜?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세무공무원이 컴퓨터가 아니다. 딱 압류를 할 때, 이거 얼마 나가겠는데? 그것도, 여러분, 나중에 이거 어떻게 처리해? 공매하지, 공매. 예. 공매한다는 것은, 여러분, 이제, 공매하는 과정에서 그거 할 수도 있고, 경매도 할 수 있고, 이거 얼마에 결정될지 어떻게 알아? 그잖아요? 그쵸? 컴퓨터가 아니고 신이 아니잖아요. 세무공무원이. 어떻게 그걸 다 그 가액에 맞게끔, 국세액에 딱 맞게끔 압류를 합니까? 좀 초과할 수도 있는 거지. 2번 보겠습니다. 2번. 자, 2번 보겠습니다. 11번에 2번. 일단, 옳지 않는 거 찾는 거니까 정답은 1번. 자, 2번 보겠습니다.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과세권자의 가산금 확정 절차 없이, 자, 가산금이 당연히 발생하고, 가산금은 우리가 그래서 네 글자로 뭐라고 해요? 지연이자의 성격이다 라고 얘기하죠. 지연이자. 그 다음에 3번. 조세부가 처분의 근거 규정이 위헌으로 선언된 경우 그에 기한 조세부가 처분이 위헌 결정 전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위헌 결정 이후에 조세 집권의 집행을 위해 새로이 착수된, 자, 새로이 착수된 체납 처분은 안 돼요. 당연 무효입니다. 이건 당연 무효고요. 자, 지금까지 한 건 어쩔 수 없어. 지금까지 한 거는 이제 취소하면 되는 건데 앞으로 새로운 체납 처분을 들어가면 안 되지. 이미 위헌이 났는데. 자, 그래서 안 내고 버티는 게 유리하다는 게 두 번째 사례가 이 사례였던 거죠. 아까는 하나는 불가증력이 발생해서 이제 적용할 수 없는 거고. 자, 그 다음에 4번 봅니다. 공매 통지가 적법하지 않을 때는 뭘 다퉈야 된다? 공매 처분을 다퉈야 된다. 아시겠죠? 여러분, 공매 통지, 공매
결정. 그 다음 또 하나 뭐 있었지? 공매 통지. 아니, 공매 통지 전에 하나 있는데. 공매 결정, 공매 통지, 공매 처분의 세 단계. 자, 공매 통지. 뭐 있어요? 공고. 자, 세 가지. 공매 통지, 공매 결정, 공매 공고. 이런 거 다 처분성 없죠. 왜? 공매를 하겠다는 통지고, 공매를 하겠다는 결정이고, 공매를 하겠다는 공고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문제가 되지 않아. 이런 것들은 처분성이 없다. 시험에서는 제가 뭐 세 가지를 말씀드렸지만 공매 통지가 나와요. 공매 통지. 그러니까 공매를 하겠다는 통지는 처분성이 없고 공매 처분 자체가 처분성이 있는 것이다. 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2번 가겠습니다. 행정상 즉시강제. 즉시강제 무서운 거죠? 자, 즉시강제. 자, 1번 보겠습니다. 1번. 자, 행정상 즉시강제는 국민의 권리 침해를 필연적으로 수반하므로 이에 대해서는 항상, 틀렸어요. 그러니까 항상 반드시 이런 극단적인 거 조심해야 되죠. 자, 원칙적으로 영장주의 적용되는 게 맞아요. 하지만 예외적으로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 사례도 있다. 불법 게임물 압류 같은 거. 자, 2번 보겠습니다. 이게 틀렸네요. 정답 1번. 행정상 즉시강제는 직접강제와 달리 행정상 강제 집행에 해당하진 않는다. 맞죠? 여러분, 행정상 강제 집행에 해당하는 거 네 가지. 시작, 대집행, 이행강제금, 강제징수, 직접강제.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강제 집행하고 즉시강제하고 차이는 뭐예요? 의무 불이행을 전제로 하고 의무 이행을 기다릴 시간이 없고. 돼요? 자, 됐습니다. 3번 보겠습니다. 3번. 자, 음반 비디오 이거 게임물에 관한 불법 게임물에 대한 수검 및 폐기 조치는 행정상 직시강제에 해당하는 거 맞고요. 이때 영장주의 적용되지 않았죠. 그 다음에 4번. 다른 수단으로 행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만 허용되며 맞아요. 무서운 거니까. 이 경우에도 최소한으로만 실시해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자, 13번 가겠습니다. 통고 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1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조세범 처벌 절차법에 근거한 범칙자에 대한 세무 관서의 통고 처분은, 여러분, 통고 처분, 이것도 알아두세요. 자, 통고 처분은 이름이 처분이지만 처분성은 없다. 통고 처분은 이름은 처분이지만 처분성 없다. 아시겠죠? 자, 통고 처분 처분성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제가 여러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여러분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죠. 그렇지? 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데 거꾸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으면 처분성이 없어. 그러니까 이렇게도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럼 통고처분도 항고소송으로 가지 못하죠. 통고처분을 이행하거나 불응할 때는 그냥 형사 절차로 들어가거든요. 그냥 형사 절차로 들어가는 거는 처분성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 그러면 행정행위 부관 중에서 부담은 처분성 있어요, 없어요? 처분성 있어. 왜? 독립증송이 가능해서 항고소송에 갈 수 있잖아. 그러면 처분성 갈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거꾸로 처분이니까 항고소송에 가는 것도 있지만 항고소송에 가니까 처분이라고 보는 것도 판례 입장이다라는 거야. 일일이 우리가 처분성의 적합 여부를 다 따져야 되지 않고 그냥 처분성으로 간다라고, 그러니까 항고소송 간다라고 갈 수 있다라고 보는 거는 처분성이 있다는 얘기구나. 이걸 등치시켜도 된다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판례는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고 있고 법리를 그런 식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자, 2번 볼게요. 2번. 자, 법률에 따라 통고처분을 할 수 있으면 행정청은 통고처분을 해야 되며 여러분 통고처분을 할지 말지는 뭐예요? 재량입니다. 아시겠죠? 재량이에요. 그 다음에 3번. 통고처분 왜 안 해주냐고 막 따지면 안 돼. 자, 행정법규 위반자가 통고처분에 의해 부과된 금액을 납부하면 과벌 절차가 종료되며 동일한 사건에 대해 다시 처벌을 받지 아니한다. 맞죠? 뭐가 적용된다? 일사부재리의 원칙.
자, 한 번 판단 내린 것은 다시 판단 내리지 않는다 라는 뜻입니다. 자, 4번 갑니다. 4번. 통고처분 행정기관이 아니라 검사의 신청에 따라서 그러니까 정답은 일단 3번이 맞는 거고요. 자, 4번도 틀린 말이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통고처분은 검사의 신청에 따라 판사의 허가에 의한 게 아니라 통고처분은 철저하게 누가 하는 거예요? 행정기관에서 하는 거야. 형사기관에서 하는 게 아니라 행정기관에서 하는 거야. 형사, 그리고 안 돼? 그러면 이제 형사로 넘어가는 거야. 아시겠죠? 자, 14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손해배상에 대한 문제로 넘어왔네요. 손해배상. 자, 1번 보겠습니다. 자, 헌법재판관이 청구기간 내에 이거 대법원이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수시원 복수를 한 판례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헌법재판소에서 각하 결정을 내렸어요. 잘못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근데 그 사람이 국가배상 책임을 요구했어. 근데 이런 경우 일반적으로 국가배상 책임을 지진 않아요. 헌법재판소에서. 그냥 다시 해줄게 하고 그냥 넘어가는데 대법원이 태클을 건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이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했는데 인정이 됐습니다. 대법원 차원에서. 자, 그래갖고 500만 원인가? 얼마 되지 않는 돈이에요. 자, 2번 보겠습니다. 2번. 옳은 거죠? 2번. 자, 14번에 2번 보겠습니다.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상의 공무원뿐만 아니라 널리 공무원위탁법에 종사하는 모든 자를 포함한다. 자, 6글자로 공무수탁사인 얘기하는 거예요. 공무수탁사인. 공무수탁사인. 자, 공무수탁사인은 세 가지 모습으로 하고 있다고 그랬어. 그렇죠? 그래서 항고소송에서는 행정청, 그 다음에 당사자 소송에서는 행정주체, 그 다음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는 공무원. 자, 됐고요. 3번 갑니다. 어떠한 처분이 행정처분 후에 항고소송이 취소되었다면 그 기판력에 의해서 당해 행정처분은 곧바로, 자, 이것도 극단 표현이야.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으로 불법행위를 구성. 여러분, 공무원이 불법행위가 없어도 어떠한 처분이 취소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잖아요? 근데 어떤 처분이 취소되지 않아도 공무원의 불법행위가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직접적인 상관관계는 없다는 거죠. 가능성은 커지겠지. 가능성은 커지겠지. 그 안에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을 수가 있겠죠. 하지만 여기서 두 가지가 이제 구성한다 라는 얘기고. 자, 그 다음에 이런 표현이 나올 거야, 시험에. 단정할 수 없다. 그러니까 곧바로 단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4번에 그러니까 옳지 않은 것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라고 했으니까 3번이 옳지 않은 거고, 4번 생명 신체의 침해로 인한 국가배상을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압류되지 않습니다. 개인적이기 때문에. 자, 15번 갑니다. 자, 갑은 지방자치단체 관리하는 도로를 운행하는 중 도로에 방치된 낙하물에 인해서 손해를 입었고,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하려고 한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볼게요. 자, 지방자치단체가 위도를 권한 없이 사실상 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 배상 책임 인정될 수 없다? 아니지. 사실상 관리까지 포함되는 거지. 소유관계, 임대관계, 사실상 관리 다 포함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내 것, 그러니까 행정청 거든 행정청이 빌려 쓰는 거든 아니면 행정청이 거도 아니고 행정청이 빌려 쓰는 것도 아니지만 행정청이 사실상 관리만 하더라도 대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번 옳지 않은 것은 인정될 수 없다. 1번이 옳지 않네요. 그쵸? 2번 볼게요. 자, 위 도로에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있는지 여부는 위 도로가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그렇죠. 여기 이 표현 알아두셔야 되죠.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통상 갖춰야 되나? 통상적 안정성. 3번 보겠습니다. 3번. 위 도로가 국도이며 이임되었다고 한다면 A지방단체가 도로관리에 필요한 일체 경비를 대외적으로 지출하는 자에 불과하더라도 A지방단체는 국가배상 청구에 대해서 국가배상할 수 있다. 그러면 이때 A지방단체는 뭐로서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렇죠. 비용 부담자로서 책임을 진다. 맞는 얘기고. 그 다음에 4번. 자, 갑이 배상을 받기 위해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 예,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민사소송으로 갑니다. 민사소송 갑니다. 자, 16번 갑니다. 자, 16번.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 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봅니다. 자, 공용물이나 하천과 이런 자연공물도 공공의 영조물에 넓게 포함된다. 맞아요. 영조물의 하자 유무는 객관적 견제로도 안전성의 문제이며 국가 예산 부족으로 물론 감경 사유로 약간 생길 수도 있죠. 어쨌든 면책되지는 않아요. 맞고 이것도 맞는 말이고. 그 다음에 3번. 고속도로 관리상 하자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고속도로 관리상 하자를 판단할 때 점유 관리자의 손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무를 해태하였다는 주장 입증 책임은 피해자에게 있다라고 했는데 아니죠. 자, 누가 유리해져요? 주의무를 해태하였다. 그러니까 주의무를 손해 방지 위한 주의무를 했다 내가. 이건 누가 입증해야 되는 거예요? 점유 관리자가 입증해야 되죠.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쵸? 16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고속도로 점유 관리자가 손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 의무를 자, 해태하지 않았다는 입증 책임은 점유 관리자에게 있다. 이렇게 해야 되지. 이해돼요? 다시. 점유 관리자가 손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 의무를 해태하지 않았다. 내가 해태했다는 건 이건 무슨 뜻이에요? 게을리하다라는 뜻이죠. 내가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라는 주장은 점유 관리자가 해야지. 예. 자, 그 다음에 설치 관리상의 하자가 있었다. 그러니까 하자가 있었다라는 것을 이제 누굽니까? 피해자가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나는 게을리하지 않았다라는 주장은 관리자가 하는 거고. 자, 4번 갑니다. 소음 등의 공해로 인해서 법적 정성이 제기되었거나 그의 피해에 대한 보상이 실시되는 등의 경우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이러한 사실이 그 지역에 널리 알려진 이후에 자, 어느 정도 위험을 감지하고 접근을 했다면 이거는 가해자의 면책 사유로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16번의 답은 3번으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17번 볼게요. 손실보상에 대한 문제고 옳지 않은 거 역시 찾는 문제입니다. 1번 볼게요. 자, 민간기업이 토지 수익률 지출을 정한 법률 조항도 사망에서 정한 공공필요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그쵸? 공공필요를 충족하면 민간기업도 토지 수익률 지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뭐 사업 시행자라고 봐도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수용 대상의 토지의 포상 가격에 대해 당해 개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것보다 자, 표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죠. 그러다 보니까 개별 공시지가보다 좀 더 저렴하더라도 위법한 건 아니다. 맞아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지가가 상승하여 개발이익은 포함하지 않는 거죠. 맞아요. 4번 손실보상금의 액수를 다투고자 할 경우 사임 시행자가 아니라 토지 수용인을 상대로 보상금 증액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틀렸죠. 네. 사업 시행자를 대상으로 한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17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번. 자, 그래서 토지 소유자도 제기할 수 있고 사업 시행자는 제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얘가 제기하면 얘가 원고, 얘가 피고가 되는 거고 얘가 제기하면 얘가 원고, 얘가 피고가 되는 거예요. 자, 왜? 대등한 지위에서 당사자끼리 하는 거니까. 그래서 당사자 소송입니다. 자, 됐습니다. 4번이 틀렸네요. 4번이 틀렸습니다. 자, 18번 갑니다. 자, 생활보상에 대한 얘기입니다. 1번 보겠습니다. 이주대책은 생활보상의 일환이고 국가의 정책적 배려에 의한 거니까 자, 세입자를 포함시킬지 말지는 입법정책적 재량에 해당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생활보상은 재건했을 때 보상으로 원상회복적 성격을 갖고 있다. 맞아요. 자, 3번. 자, 세입자를 이주대책에서 제외하는 것은 평등권과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왜? 배려는 안 해줬다고 뭐라 하는 건 아니라고 그랬어요. 배려는. 해주면 고맙지만. 자,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자, 19번 보겠습니다. 소송. 자, 행정소송에 대한 판례 입장은 옳지 않은 것은 1번 볼게요. 일반적 추상적 법령, 그러니까 행정입법 그 자체로서 근데 그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거는 것은 아닌 것은 그쵸.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원칙적으로 행정입법 안 된다는 거야. 예외적으로 요런 것만 되고 나머지는 안 된다라는 얘기니까 맞는 말이죠. 없다니까. 자, 그 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자, 행정처분의 존부는 소송 요구를 직권조사 사항이고, 이거 오늘 배운 거죠? 직권조사 사항이고. 그 다음에 자백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므로 설사 그 존재를 당사자들이 다투지 아니하도록 의심이 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밝혀봐야 한다. 직권으로 심리해야 된다. 직권으로 탐지해야 된다. 아무 말이나 쓸 수 있어요. 3번 보겠습니다. 행정소송공사행정청이 일정한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그 부작위를 구하는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이런 거를 예비적 혹은 예방적 부작위 청구 하지 말아주세요. 아직 하지도 않았는데 하지 않는 것이 위법하다는 주장을 할 수가 있어. 왜 안 해요? 내가 신청했는데 빨리 해주세요. 이게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이고 얘한테 건축허가 하지 말아주세요. 얘한테 건축허가 하면 제1조건이 침해되거든요. 하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행정청한테 우리가. 아직 하지도 않았는데. 얘기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적법한 소송 맞아요. 행정심판 청구가 부적법하지 않음에도 각하한 재결은 원처분주의에 의해서 취소 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자 여러분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고유한 하자가 있는 재결이죠. 재결 자체 고유한 하자가 있잖아 지금. 행정심판 청구 부적법하지도 않았는데 각하했대. 그러면 이거는 여러분 처분의 하자가 있는 거예요? 재결의 하자가 있는 거예요? 재결의 고유한 하자가 있다는 거죠. 재결의 고유한 하자. 자 그러면 원처분주의에 의해서 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무슨 헛소리입니까? 재결도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재결주의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원칙은 원처분주의지만 예외는 또 예외적으로 재결주의를 고유한 하자가 있을 때, 재결의 고유한 하자가 있을 때는 재결주의를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정답은 4번이 틀렸네요. 자, 20번 보겠습니다. 20번은 그냥 자, 누구나 맞출 수 있는 문제죠. 자, 여기서 항고소송이 않는 것은 항고소송은 취무부 정답 1번. 됐어요. 자, 여러분. 자, 쉽지 않았고, 강좌도 꽤 길었어요. 제가 어저께, 보니까 70개가 훨씬 넘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잘 따라오셨고, 그리고, 누차 말씀드렸지만, 강좌의 길이가 그렇게 길지 않고, 제 말이, 오늘은 제가, 빨리 끝내고, 예, 뭐, 이렇게 읽었지만, 보통은 여러분이 인강으로 들으면 제 말소리가 그렇게, 제가 말을 빨리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빨리 하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빨리 한 1.5배속 정도까지는 들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빨리 해서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빨리 한번 들어보는 것도 좋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빨리 기출문제를 구입하셔서 먼저 좀 보고 계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유리하고 중간중간마다 제가 특강을 할 때 또 특강에 대한 주제 잘 이해하시고 하시면 됩니다. 특강에서 다루는 주제, 즉 법령, 자, 이런 것들은 실은, 그렇게 변별성이 높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여부만 딱 법에 있어, 없어? 이것만 확인하면 되는 거니까. 어떤 이해를 바라는 건 아니니까. 그렇게, 중요하진 않지만, 그게 또, 한 두세 문제가 나오는데, 그거 안 해두면 나중에는 좀 골치 아픈, 뭐 그런 류의 것들을 특강으로 처리하겠다고 하는 거니까, 특강 잘 수강을 이제 하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기본 이론 다시 듣든, 아니면 기출문제를 먼저 풀고 계시든 어쨌든 또 저랑 같이 하는 문제풀이에서 또 핵심적인 문제를 정리해드리는 시간을 갖고 이것으로 그동안 고마웠다는 인사도 같이 드리면서 종강을 일단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